함양의 새로운 바람 파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함양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필상 군수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죠. 절 반갑습니다. 군수 후보는 아직은 아니고요. 예비 후보. 죄송합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자분 한 분이 산청이 참 잘하고 있다. 산청이 잘 준비해서 파란의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함양은 이번 주에 군의원 후보까지 모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이제 오늘 비로소 비례 후보와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이제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출발하는 원팀 파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양 군수 예비 후보고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서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왼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힘들게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여성단체 협의회장과 적십자 봉사회장을 맡으셨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함양군 군의원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영미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직 도의원 64명 중에 4명, 그 중에 유일하게도 이 당에서 한 분 현직 도의원이시고요. 이번에 함양군 도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도의원 한상현 후보님이십니다. 먼저 업부터 할까요? 업에 우리 4명 총 4명을 뽑는 군의원 지역구인데요. 우리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1가를 받았습니다. 박해철 전 우리 함양군 협의회 연락소 소장을 맡으셨고요. 함양군 지금 연락소 받는데 1가에 박해철 예비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1나를 받은 강정수 후보입니다. 네, 3전 4기 네. 사전 5기입니까? 네. 그리고 어렵게 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나 지역에 조용수 서영교 후보와도 경선을 했었는데요. 경선을 통해서 이번에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 지역의 조용수 후보입니다. 우리 군의원 후보로는 거의 막차를 타셨는데요. 다 지역입니다. 우리 박동구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후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국민주권주의보가 출범하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경선이 다 끝나고 완전체를 이루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함양 지역은 유권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수 정당이 이제까지 지역 정치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역 정치를 해왔고 또 그러는 무소속이 되기도 했지만은 무소속이 다시 국힘으로 보수 정당도 들어가서 사실 여기는 보수 정당이 이제까지 지방자치의 모든 그 자치 정치를 다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다 냈었고 또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를 많이 못 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각 지역구 군의원, 도의원, 비례 후보까지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남다른 선거다. 또 유권자분들도 이번 선거는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화합과 함께 민생, 가장 큰 게 민생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 있는 7명의 후보들도 실용 정치, 민생 정치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도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어필하고 정책과 예산 또 집행 능력을 검증받아서 반드시 7명 모두가 입성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유권자분들이 우리 7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후보들 간에 한 1분 정도 해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 먼저 할까요? 역순으로 할까요? 예, 맨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우리 강정수 후보부터 간단하게 좀 선전세 할까요? 예. 나오셔도 있었겠잖아요. 아니 그냥. 그래서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함양읍의 국민의원 예비후보 강정수입니다. 세상 우리 지구상에는 처음부터 모든 땅들이 옥토는 아니었을 겁니다. 옥토도 방치를 하면 사막이 되고 사막도 잘 관리하고 바꾸면 옥토가 됩니다. 우리 함양이 민주당의 험지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험지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듯이 우리 함양도 우리 민주당의 파랑 우리 물줄기 가지고 험지를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선관위 아무도 안 하고 계십니까? 선관위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안 잡고는 가능하네요. 예. 예. 다음 우리 박예철 후보. 반갑습니다. 박예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좀 몇 자 적어왔습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특정 정당이 함양을 독점해 오는 시간 동안 함양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변화에 많이 둔감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특정 정당이 누려온 기득권으로 인해 함양이 그만큼 변화하였는지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각인되어 온 특정 정당에 대한 잠재의식을 이제는 잊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부산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지역은 아직도 무너져가는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이제 저희 함양도 변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함양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압도적인 지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만이 함양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그 경험과 또 봉사 활동에서 얻은 역량을 기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 예비후보자 한상현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고민을 진심을 담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함양에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정말 추진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명도 조만간 무너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맨날 한쪽 날개만 기울은 채로 날아왔다면 양쪽 날개가 이번엔 덧없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좀 기대를 거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함양의 대전환을 꼭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워온 역량과 그리고 이 주변에 계신 우리 후보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투표로서 검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은 박동구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조용수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이제 경선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 선거운동을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각오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제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 반드시 변화를 만들겠다는 책임감,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더 나은 함양, 정말 살고 싶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저 조용수 끝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회견문에도 들어있는데요. 7명의 원팀이 출마 기자 후보들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3가지 공통 공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권 여당의 후보들로서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까지 지금 유력한데 지역에서도 공약을 낼 때는 이와 연계해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약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가 진주 대전간 철도가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이 과거 김경수 도지사 시절에도 추진을 했었고요. 박원순 지사 때도 대전 남해간을 추진했습니다만 정상적인 궤도로는 저희들은 진주 함양 남해간 철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으로도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달빛철도, 대구와 광주간 철도, 거기에다가 진주 대전간 철도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십자의 한 가운데가 중심이 함양입니다. 그래서 달빛철도에 함양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그리고 진주 대전간 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함양을 유통과 물류의 허브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 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 공약을 하나의 핵심 공약으로 걸었고요. 두 번째 공약으로는 우리 함양의 국가대표 숲입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숲이 함양 대감림 상림숲이 있습니다. 이 상림숲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이 숲을 보존하고 천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존하고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우리 함양의 큰 대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아니면 여당 야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모든 정치인들 똑같이 같이 해서 함양의 역동적인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함양을 포용시켜내고 그 다음에 함양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함양 숲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는데 이 두 번째 공약을 냈습니다. 이 공약 하나로 이 함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연계된 사업들은 쭉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냈던 거고 김경수 지사도 지난번에 왔을 때 현 후보도 왔을 때 이 공약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도에서도 도의사의 권한이긴 합니다. 반드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의사 후보가 도지사를 한다면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함양 상림숲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공약은 국민의힘,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교회 무소속들도 1번 공약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넣을 건데요. 모든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걸어줄 것을 저희들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그럼 하나로 모아지는 힘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도 화합시키고 함양의 잠재력을 전력을 다시 한 번 더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함께 걸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가 저희들이 생칭 공약 세 번째가
노천 기본소득 15만 원 지급입니다. 지금 남해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에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다시 5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함양군도 한번 신청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노천 기본소득이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계약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걸맞게 함양에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들도 예전에 앞번에 신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온 국민들과 특히 관계된 공무원들, 군수들 아니면 지금 나온 모든 후보들이 함양군이 이번 추가로 선정하는 5개 노천 기본소득 선정되는 데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월 15만 원이면 함양군에 월 두당 한 사람당 15만 원이면 52억이 지역 상품권이 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을 다시 지금 민생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 모든 공무원까지 집중해서 반드시 함양이 이거 노천 기본소득 추가 선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는 특정한 사람의 소원이나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의 성과일 수 있는 이 주차대한 일에 모든 후보들이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약 3개의 핵심 공약을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질문 받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함양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선 7명은 단순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닙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정정당당하게 뚫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검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함양에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함양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군수를 비롯해 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각 선거구의 기초위원 후보까지 총 7명의 원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의 독주체제 아래 정체되었던 함양에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심이 수면 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 운영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함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이제 함양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7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각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는 실용 정치를 함양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함양의 미래를 바꿀 3대 핵심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진주 대전간 철도와 달빛 철도 함양역 유치를 통해 함양을 남부 내륙의 교통허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상림숲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함양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을 시행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튼튼한 지역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공약들은 결코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군수부터 도의원, 문의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원팀 공약입니다. 저희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그리고 경남도와 한 팀을 이뤄 함양의 대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치열한 경선은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수부터 기초의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민주당의 정책 라인은 함양의 행정을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양 역사 최대 출마라는 기록은 곧 함양을 새롭게 바꾸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언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함량의 새로운 바람, 그 푸른 물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실력으로 증명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파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양지역 후보자 입동. 감사합니다. 오늘 23일입니다. 아빠는 날짜 가는 거. 예, 질문을 좀 받을 건데요. 함양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2018년 제 군수후보 공약에 상림숲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시키겠다는 공약이 근 10년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세요. 네, 주간함양 이마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런 중앙 정치의 바람을 타고 좀 그 모든 선거구에 좀 무리하게 후보들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님들이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권 여부가 후보 자질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후보자 7명 중에 4분이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후보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후보 기록과 관련해서 전과 기록 관련해서 이번에 뭐 뉴스에도 보니까 전과 기록이 많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전과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보라서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도당 공간위에서 충분히 걸렸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전데요. 저는 전과가 3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난 총선과 군수선거에서 마치 이야기를 했고요. 농협 개혁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전과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은 그걸 여기서 뭐 해명할 건 아니지만 이후에 유권자분들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좀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후보를 너무 막 성급하게 내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후보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심들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구가 지금 뭐 흔히 이야기하는 디비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전국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생은 좀 부족하지만은 잘 정부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많은 분들도 역시 잘한다, 아주 괜찮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잘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아까 우리 유세문에도 있죠,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은 굉장히 열악했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방선거 치를 때는 후보를 구하기가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지 기반들 때문에 이제까지 후보들도 출마를 저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유권자들부터 이번에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많은 호응들,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들을 등에 업고 우리가 후보들을 찾았고요. 마침 또 우리 비례대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계속 저하시다가 그분들이 흔쾌히 마지막에 후보로 다시 이제 캠프로 결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한번 첫 선거에서 이렇게 모든 후보를 배출을 시켰었고요. 그게도 좋은 성과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7명이 그대로 모든 후보들이 모든 선거구에 다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한테 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왜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실력과 정책으로 검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권자들이 잘 가려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조비례를 해서 도당에서 상무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가가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정가가 없지만은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 당내에서 민생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피해자가 심각한 죄 관련돼 있어서는 다 걸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실수 정도라고 아마 판단이 될 정도의 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니면 단연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이상도 기자. 어마이뉴스 최상두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최상두 기자.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정하자고 했는데 네. 그 개편 단계에서는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상림이 문화재 가치가 훨씬 높은데 네. 지금은 상림이 학대당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성당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상림 숲인데 그 주변에 지금 다 개발되어 있어요. 상림은 더 이상 볼 수 있는 한계 더 됐는데 지금 만약에 군수로 당선된다면 후보님들이 다 당선된다면 상림을 일단 폐지하고 그냥 멈출 수 있고 휴식 연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나아가지 못했고요. 우선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보편성이나 지속 가능성, 생태, 환경, 특수성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록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최천 선생이 처음에 저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큰 중요한 건 위민, 백성들이 편안해야 된다 쇠로부터 그래서 만들어진 인공숲이거든요. 저게 천년을 이어오면서 저대로 있었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더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상립숲을 지금 상태로 해서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게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게 진단을 해보고 이게 그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폐쇄라는 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라서 대신 그에 준하는 상림숲을 보존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들은 그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은 이 여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하고 보관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렇게 지자체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하면은 좀 그나마 복원되지 않겠나,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지난번 군수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이슈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처음에도 기자회견들 몇 번 했고요. 또 관련자들이 또 기자 간담회까지 했고 여러 가지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정 후보는 해명이 부족하다,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말씀까지 있는데 뭐 안 그래도 수사 촉구를 하지 않아도 그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곧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진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오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 경선한 과정에서 내부에서 나온 일이라서 먼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어쩌다 보니까 밖에까지 연기하는 데서 우리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전 후보, 거론되는 그 후보로부터 단돈 10원이라도 뭐 받았다거나 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혹여 그분의 사돈의 8촌까지 틀어서라도 있다고 하면은 제가 후보를 바로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여기 그분이 가고 안 계시네요. 저는 언론이 특히 신문사 여기 선거 때 선거 개입에 의심이 돼갈 수 있는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혹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이냐 보도가 돼버리면 그 후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하실 때는 우리 기자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검증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또 그에 대해서 피해보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조금만 선거 때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함양군 선거 과정이 깨끗하게 치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 질문드릴게요. 아까 상림공원을 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상림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게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예, 그것도 얘기를 있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함양 국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미 함양 우리 상림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물론 법적으로 그게 주재관을 짓고 산양삼진흥센터가 들어서고 막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중요하니까 가능도 할 겁니다. 아마 행정상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그 주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제약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를 하게 되면은 저 숲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숲의 의미를 더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우리 욕심으로는 더 복원하는 그래서 상림숲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함양에 있어서는 상림숲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정제하면서 지정이 되면은 그와 관련된 많은 생태, 자연환경들을 더 사업들을 더 그게 사업이라는 게 개발이 아닌 자연환경을 더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들을 많은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장애가 있거나 제한이 있어서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함양은 더 상림숲으로 인해서 전국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함양에 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림공원을 어떤 분들은 이제 최치원 선생님이 조성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최치원 선생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최치원 상림공원으로 개명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지금 나갈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럼 나갈 거 지금 상림숲이 밑에 보면은 고온으로 해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름을 개명하는 것까지 그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후보들도 괜찮고 뭐 의견 네. 유시서 서윤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다 들었는데 일단은 먼저 보수 특파 때 이렇게 원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알다시피 보수, 진보, 무소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 후보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원팀까지 꾸려가지고 뭔가 후보가 앞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서 인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팀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또 후보로서 선거운동하면서 뭐 색다른 뭐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뭐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5월 그 13일 후보 동맹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유권자분들도 평상시 봐왔던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선거운동을 남다르게 할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도지사 후보 또 남아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아까 처음 이야기하셨던 노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5개 군을 다시 선정을 할 건데요. 저희들도 물론 함양군에서도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후보들이 나서서 유치하는데 그 힘을 모을 겁니다. 그거는 뭐 보수 정당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고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서 후보들이 나서서 중앙정부를 통해서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냐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저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분 한 분이 원래 본인의 선거는 잘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특별히 준비된 거는 여기 7명 이분들이 다 특별하신 분이라서 특별한 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표에서 첨언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후보, 도지사 후보까지
원팀이 되어야만 어떠한 정책이 완성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물론 각자 후보님들이 열심히 뛰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그 정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그 정책을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량을 위한 도에서 필요한 단계 그리고 도에서 필요한 것 그것이 중앙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그 과정을 아마 본인들께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 도지사 캠프에서 하고 있는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고 우리 달빛 내부철도랑 연결하듯이 이 공약들이 한꺼번에 다 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아직 갖고 계셔서 그 질문 없는 기자회견보다는 안 나왔습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니요, 저 손든 거 아닙니다. 네. 네. 우리 김창균 경남을 김창균 기자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무소속 연대를 하려고 후보자들끼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서필상 후보하고 연대 제안이 들어오면은 연대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많은 연대인데 단일화 예.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좋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단일화든 정책 연대든 많은 것들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뒤에 아마 특정 후보들이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 준비된 후보들이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화이팅 한번 하고 사진 요걸 들어내고.